안녕하세요. 격월간 대전기후정의 SOS를 진행하는 대전기후정의 모임의 한재가 송순호입니다. 예, 월간 대전기후정의 SOS는 한 달에 한 번씩 기후위기를 걱정하고 기후정의를 연망하는 많은 시민들을 찾아가는 인터넷 방송입니다. 대전기후정의 SOS는 지구에서 동네까지 기후정의에 관련된 온갖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는 처서가 지나고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만 여전히 낮 기온은 33도를 웃돌고 달궈진 아스팔트는 숨 쉬는 것도 힘들게 합니다. 정권이 바뀌고 환경부 장관이 세종보를 찾아오고 노동부 장관이 옵티칼 고공농성장을 다녀갔지만 활동가들은 여전히 세종보에 천막을 치고 있고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8월 27일 어제네요. 총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고궁에는 고진수 동지가 있고 9월 11일 새만금 신공항 취소 판결 촉구를 하며 새사람 행진단이 30일 동안 불볕더위를 가슴에 안고 서울로 걷고 또 걷고 있습니다. 9월 6일은 생태학살에 맞서 생명의 편에 선 이들이 생명지킴이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3시에 옵티칼 구미공장 박정혜 동지가 땅을 밟았다고 합니다. 600일 무더위와 혹한에 견디고 버틴 싸움, 끝이 아니라 다시 이어가기 위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지킬 것이 있는 사람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 선명한 싸움을 세상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각오를 되새기면서 이제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네, 우선 네. 너무 무겁게 시작해서 죄송하고요. 네. 오늘 너무 사실은 마음이 깝깝해서 네. 이 방송의 하이라이트 이제 끌어 다시 올려봐야겠죠? 네. 하이라이트 토크쇼 기후정의가 뭐래! 코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이재명 정부와 기후 부정의를 핵정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야기 손님 오르는 대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자 녹색당 탈핵위원장이신 오현아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연아님을 여기서 뵈니까 또 저는 마음이 무겁군요. 쑥스러운가요? 아니요. 제가 사실은 이분과 같이 공동운영위원장을 해서 며칠 전에 회의도 했었는데 또 오늘은 초대 스님으로 이렇게 모시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네, 반갑고요. 자, 이제 본인 소개 잠깐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대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자 녹색당의 탈핵위원장인 오현아입니다. 제가 사실 녹색에 대해서도 그리고 탈핵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채로 정말 어쩌다 위원장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보통 사람의 눈높이에 좀 더 맞춰서 이야기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 사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해도 되나요, 지금? 돌발 질문. 이건 예상이 없었던, 네, 하세요. 아니, 아까 이제 그 소개를 할 때 격월간 대전 기후정의 SOS라고 했다가 또 월간 기후정의 격월간입니다. 네. 말하면 격월간입니다. 네, 오타였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텐션을 올리는 거죠. 네. 자, 이제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넋을 놓고 있었네요. 현아님 얘기 너무 잘해가지고 현아님 얘기에 집중하다가 제가 해야 될 타이밍을 놓쳤어요. 저희 최근 들어서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예로 기후에너지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런데 또 조금 생각해보면 AI,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걸 보면 사실 이재명 정부가 정말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의심해도 되는 거죠? 의심스러워요. 이재명 정부의 기후 정책에 대해서 우리 오현아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네, 이미 이렇게 평가를 다 하고 있는데 평가를 하라고 하니까 정말 너무나 부담스럽죠.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말을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얘기하셨어요. 네, 그러고서 이제 바로 시작과 동시에 나가는 것이죠. 네. 이제 바로 문을 닫고 나가게 되겠죠. 네. 네, 이재명 정부는 네. 분명히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어요. 사실 우리 대선 토론회 때도 봤잖아요. 그나마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도 이제 국제적인 어떤 그런 흐름에도 발맞춰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결국 경제 성장을 하겠다.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원하니까. 자, 그런데 성장과 그 다음에 그 기후위기가 정말 같이 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가 가진 생각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여름 아직도 여름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뭐 모기가 입이 돌아갔네 하는데 아직 안 돌아간 것 같은데 이제 곧 더 나올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너무 더워서 기를 못 피던 모기가 나올 것 같은 지금 이 여름이 100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약 19일이 정도가 이제 여름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만큼 여름이 늘어나고 폭염이 심해지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간헐적인 그런 폭우가 심해지고 그런 가운데 겨울에는 또 어떤 겨울이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한가하게 사실 한가하다라는 말을 하기에는 참 정말 뭐 경제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뭘 알아 라고 할 때는 뭐라 할 말이 없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우선의 기후 대신에 경제가 우선이다라는 거는 사실 기후가 이제 1번이 아니라 넘버 2 혹은 3로 이제 밀려났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성장과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게 잘 연결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지적해왔죠. 근데 현재 정부는 소위 녹색 성장 같은 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기후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이런 걱정도 있는데요. 기후 성장주의 뭐 이런 말도 한번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다룰 이야기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요. 이 이재명 정부가 이전에 문재인 정부가 되었던 탈핵 정책을 포기한 것 같아요. 그죠? 과거처럼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재선 시기에도 좀 다른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또 기후위기를 그래서 대응하기 위해서 핵발전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간간히 하는데, 일단 이런 얘기가 이재명 정부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왜 자꾸 평가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깊은 근심, 네, 맙소사 이러고 있는데요. 사실 아직 본인들이 우리는 포기했다라는 말 안 하고 있지 않나요? 그쵸? 이제 그런 말 사실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와의 어쨌거나 뭔가 차별점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했던 그 핵지능 정책을 내가 계속 하겠다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겠다라고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 지금 체코 원전 그 스캔들이 지금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 정말 핵지능으로 밀고 나갈 거야 라는 말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작년에 통과된 이제 그 11차 정기본을 비롯해서 이제 크게 이제 그 핵과 관련되는 문제들이 이제 크게 한 3-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노후 원전 수명 연장, 두 번째 신규 원전 건설, 세 번째 SMR, 그리고 네 번째 고준위 그 방사성 핵폐기물, 요 4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했던 것 같고 크게 다르게 뭔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지금 보이는 그런 우려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열심히 탈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고 들어선 이재명 정부. 근데요, 핵발전의 정책에 있어서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단절보다는 그냥 그걸 이어가고 있지 않는가, 연속성상에 있지 않는가라는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SMR이 그런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가 계속 부각시켰던 SMR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중단시킨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SMR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SMR이 뭔지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SMR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런 탈핵이나 혹은 이런 어떤 기후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옆에 계신 분들에 비해서 제가 더 많이 알고 있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그냥 단지 말을 좀 더 쉽게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잘 모르니까. 자, 이 SMR은 스몰 모듈러 리액터, 그러니까 소형 모듈식 원자로의 이제 맨 앞글자를 딴 것인데요. 그러니까
기존 대비 용량과 그리고 이제 용량을 좀 줄이고 그리고 설계 자체를 모듈식으로 이제 채택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듈식으로 만들었다는 거는 그 레고 조립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립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기존에 있던 것보다 이제 크기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던 펌프라든가 혹은 뭐 외부 냉각수 그 어떤 배관들 여기서 사실 사고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요런 배관 같은 것들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전이 이제 위치해 있는 곳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바닷가에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냉각제가 순환하고 이제 또 유입되기 위해서 이제 냉각수 풀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강이나 바다 근처에 이 대형 원전들은 반드시 설치가 돼야 되는데 SMR 같은 경우는 이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제 부지 문제도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장에서 이제 제작하고 현장에 설치하기 때문에 건설 기간도 이제 지금 이제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보통 뭐 6년, 10년까지 걸리는 게 그 워낙 덩치가 크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씩 다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거는 공장에서 만들고 그다음에 운반을 해와서 조립하면 되고 하다 보니까 건설 기간도 짧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SMR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좀 각광을 받게 됐던 게 우리나라에서는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이제 SMR이 괜찮다라고 하면서 사실 해외도 그렇게 얘기를 해라고 하는 이제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게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 있잖아요. 그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그 위원회에서 왜 SMR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주 쉬운 말로 설명을 써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아무래도 재생에너지로 분명히 우리가 전환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은 그의 재생에너지 비중의 증가에 따라서 좀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는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낮에는 발전되고 이제 밤에는 이제 꺼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을 경우에는 이런 간헐성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여기에 정말 너무나 좋은 것이 SMR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양수 발전이나 가스나 혹은 뭐 이제 그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근처 나라에서 뭐 수입해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지만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SMR이 정말 중요하다, 필요하다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직 상용화가 안 됐어요. 네, 현재 대부분 SMR은 전 세계적으로 설계 중이거나 혹은 라이센스 발급 중이고 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한 것도 제가 좋은 얘기 다 많이 했잖아요. 오, 그거 완전 좋을 것 같아라고 하는데 상용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35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35년이요? 네. 네, 지금 올해가 지금 2025년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럼 10년 후에 하는 건데 기후위기 대응에 방안이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일단 드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게 소규모니까 비교적 빨리 짓고 또 재생에너지의 소위 변동성이라는 거를 보완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뭐 이건 그렇게 일단 들어보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동안에 있었던 핵발전의 위험성이라는 것들 사고 핵폭발이라든지 혹은 폭발이 안 되더라도 나오는 이 처리 곤란한 핵폐기물 같은 것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건지 뭐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듣기에는 또 이걸 SMR을 민간 기업이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그건 어떤 얘기인지 궁금하네요. 일단 SMR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가정에 혹은 민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설계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집집마다 넣을 수 있는 보일러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아주 소규모의 뭐 10메가와트짜리도 있고 뭐 100메가와트 그럼 뭐 태양광이랑 별로 다를 바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는 건 세계적으로 오히려 잠수함이나 항공모함에 들어갈 군사용으로 개발이 되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아직 기술이 아까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설계만 돼 있다고 했잖아요. 꿈의 기술이라고 하면서 당장 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스탠퍼드대와 브리티시 컬럼비아대의 그 연구진 연구에 따르면은 이 원자로 그 크기가 작아가지고 오히려 기존 원자로보다 더 많은 중성자가 나오고 이에 따라서 큰 이제 기존의 그런 그 발전소보다 뭐 20-30배의 핵폐기물이 발생되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로 크기가 작아졌다고 해서 사용 핵연료가 적어지는 것은 또 아닌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 SMR을 연구하는 쪽에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기보다 그냥 투자를 한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SMR 기술을 어떻게든지 간에 살려야지 부도가 나지 않고 경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후도 중요한데 1번은 경제야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업들을 계속 육성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SMR을 민간 기업을 통해서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대형 핵발전소는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많은 전력 그 구조들 중에서 아마 그 한정희 위원장님은 저와 더 잘 아시겠지만 많은 부분이 사실 민영화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핵발전소는 민영화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뭐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어떤 부품이나 그런 부분이 민영화가 된 거지 그거를 가지고 있는 핵발전소 자체는 그래도 공기업의 형태를 지금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 SMR 자체는 크게 작다 보니까 더욱더 빠르게 민영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뭐 기존의 핵발전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핵 폐기물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고 상용화도 안 됐는데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왜 추진했다는지 어떤 걸 봐도 추진할 수 있는 까닭을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문제는 사실은 대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황정화 의원이 6월에 SMR 특별 법안을 발의를 했다고 해요. 참 답답한 일이네요. 그것도 대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황정화 의원이 했다니까. 사실 이 법안이 발의된 것도 대전 시민들은 잘 모를 텐데요. 이 법안은 어떤 법안이고 이 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이 법에는 SMR 기술 개발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또 관련 제도의 개선의 그 행정, 재정 지원을 또 명문화했습니다. 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 기업을 육성하고 또 실증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또 인력 양성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또 사회적 수용성 확보 시책을 수립하겠다.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제도와 지원이 부족해서 SMR이 상용화되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25년 넘게 SMR 연구에 투자를 했어요. 얼마나 투자했는지 혹시 아세요? 25년씩이나 했어요? 네. 그동안 우린 뭐 한 걸까요 도대체? 25년 넘게 SMR 연구에 5천억 넘게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 실증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전에도 항상 SMR 연구는 몇 차례 중단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뭐 십몇 년간, 뭐 몇몇 년간, 뭐 몇몇 억 원이 투자된 SMR 기술이 좌초될 위기에 있다.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라는 여론이 계속 형성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투자를 계속 받았죠. 그런데 이 정도 연구비가 투자되었는데도 아직도 이제 상업화되는 것이 요원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SMR 건설에 들어갈 비용과 운영과 안전관리나 또 방사선 폐기물 처리 비용 이런 걸 생각하면은 사실 SMR로 만들어지는 그 전기의 가격 자체가 경제성으로 봤을 때 재생에너지보다 훨씬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력 기술개발 사업단이라는 곳에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여기가 지난해 예산이 274억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해 이제 R&D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었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여기는 2023년에 31억 원 대비 오히려 8.8배가 증가했던 거예요. 밀어줬네요. 네, 정말 팍팍 밀어줬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제가 무슨 날이었냐면요. 어제가 그 연구재단에서 연구비들 이제 그 연구 사업들 그 지원 발표가 나는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SNS에서 보면은 아니 도대체 누가 지원을 받는 거야? 왜 이렇게 많이 우린 다 탈락을 했는데 누가 붙은 걸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가 SMR 여기는 그만큼 받았던 곳인데 황정화 의원이 이제는 SMR 특별법까지 만들면서 특별법 없어도 지원됐던 곳이에요. 그런데도 더 이제 뭐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황정화 의원이 은근슬쩍 딱 끼워 넣었던 게 R&D 예산 복원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R&D 예산 보고 너무 필요한데 이걸 이렇게 엮어가지고 간다는 게 참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정말 좀 뻔뻔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업단 홈페이지를 가보면은 이제 사업 추진 일정이 나와요. 이제 현재 이제 디자인, 이제 설계 단계고 이제 2029년에서 2031년을 이제 상업화 단계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MR이 상용화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빨라야 2035년인데 아니 그동안의 기후는 어쩌나요? 네, 기후는 어쩔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네, 또 SM이라는 새로운 허상이랑 우리가 또 열심히 또 싸워야 되는 일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중요한 이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 얘기도 좀 한번 짚어가야 할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어떤 핵산업계의 오랜 수건을 하나 해결해 준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폐기장 없어가지고 계속 떠돌아다녔는데 어쨌든 하나 만들어 냈죠. 근데 그것의 사회적 수용성이랄까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밀어붙였기 때문에 지금 지역 주민들 열심히 계속 또 싸우고 있죠. 근데 왜 반대하고 계신지 또 이런 얘기도 같이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법의 이제 풀네임은 사실 이제 전체 이름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너무 길다 보니까 우리가 뭐 고준위 폐기물이나 폐기물법이라든가 고준위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지난 3월 25일에 제정이 됐고요. 그리고 7월에 시행령이 입법 예고가 됐고 다음 달인 9월 26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이 이제 몇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일단 이 시행안에 따르면은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최하는 게 아니라 개최할 수 있다. 네. 안 할 수도 있는 거네. 네. 그러니까 개최해야 한다가 아니라 개최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한 번이라도 그 입법이라든가 법안에 대해서 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이거는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안 하겠다는 법 같은데요. 것도 있는 거죠. 근데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법안도 보면은 7월에 이제 실행안이 공포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8월 11일까지 의견서를 받도록 돼 있었어요. 이게 너무 짧은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뭐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법안이 처음 상정될 때부터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부지 내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핵발전소가 있는 그 부지 내 그 저장 시설을 이제 임시 저장 시설로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건데 이 부지 내 저장 시설의 주변 지역 범위랑 주변 지역 공고하고 공란하는 그 범위를 저장 시설이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5km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특별 지원금이 배분되는 범위 역시 5km입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은 사실 이 핵발전소 그 지역으로 우리가 따질 때는 뭐 10km냐, 20km냐, 30km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그 반경 몇 킬로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긴 한데 여기서 딱 5km로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5km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럼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은 지원금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현금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역 안에서도 당연히 주민들 안에서 현금을 만약에 현금으로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주민 갈등이 당연히 유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안전에 대한 보장이라든가 혹은 사고가 났을 때 사고 보장이라든가 뭐 세수 보장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현금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됐던 부분이 대전도 역시 하나로라고 연구용 원자로가 있잖아요. 저희 이 연구용 원자로는 사실 이제 발전소 지역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양의 이제 사용 해결료가 나오겠죠. 근데 대전은 그것 외에도 핵발전소 지역에서 가지고 온 그 연료봉이 총 이제 1699봉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2013년 이후로는 더 이상 반입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들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이제 대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생각하는 게 당연히 가져가겠지. 원래 있던 대로 당연히 가져갈 거다. 가져갈 거라고 다 알고 믿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발전소 지역에서는 당연히 받을 생각이 없어요. 아니 한 번 나가면 끝이야. 그걸 뭘 달라고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은 결론이 나지 않는 질문들만 계속 주장들만 오고 가는 거죠. 그런 돌리기 같은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벌써 10년입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사실 이 사용후 해결료가 그 자체가 곧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딱 정의되는 게 아니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원자력진흥위원회가 폐기하기로 결정해야지만 폐기물로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 폐기하기로 한 사용 해결료가 없어요. 왜냐면 정의상으로. 그러니까 있는데 없는 것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 법 자체가 굉장히 빈틈도 많고 사각도 많고 그냥 전반적으로 되게 불안전하다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재명 정부의 SMR 정책을 집중으로 살펴보고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야기를 나누고 났더니 더 가슴이 깝깝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하겠다고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정책을 살펴보면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정책이라고 볼 수 없는 정책들만 지금 내놓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핵에너지는 재생에너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후 부정의가 훨씬 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도드라져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멈출 때가 아니고 더 가열차게 싸워야 할 일들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운 빠지지 말고 더 가열차게 싸워서 기후위기 대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잘 돌아가십시오, 현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년 9월에 열리는 기후정의 행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행진 날짜가 9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대전은 대전에서 따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올해 세 번째 진행하는 대전 기후정의 행진은 더욱 풍성해질 것이라고 하네요. 기후위기를 걱정하고 기후부정의를 화가 나 있는 분들 27일 오후 2시에 시작하는 대전 기후정의 행진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전 기후정의 모임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그날 많이 만나면 좋겠습니다.